안녕하세요. 대정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 지금부터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62쪽에서 64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법원이 하는 일. 법원 많이 들어봤을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실 법원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법원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항상 많이 보긴 해요. 법원에 누가 재판을 받으러 갔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요, 대법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삼권 분립을 하고 있는 사법부에 하고요. 법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법에 따라입니다. 그냥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요.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사법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법원, 사법부. 우리가 이전 시간에 국회, 입법부, 정부, 행정부 이렇게 배웠고요. 이번에는 사법부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법부는 이 뒤에도 배우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상권 분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상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 법원의 가장 큰 목적은 법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힘이 세니까 법의 적용을 덜 받고 힘이 약하니까 법의 적용을 많이 받고 이러는 건 좋지 않아. 법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요.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뭐 판사와 안다거나 혹은 내가 엄청 힘이 센다거나 내가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판결을 적게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판결을 받고 법에 나와 있는 형량대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관은요. 여기서 법관은 판사를 이야기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여기 헌법이라는 말이 있고 법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법인데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법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이 정해져 있고 그 헌법 밑에 여러 가지 법률들이랑 조항, 조례, 규칙, 명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헌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 법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내리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 과정이랑 결과를 전부 다 공개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에 가서 이걸 공개해달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었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재판하는 결과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삼심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삼심제도의 뜻은요. 3번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재판을 받냐. 같은 내용에 대해서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첫 번째 재판을 받았을 때 재판을 받은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도 다시 또 억울해요. 그래서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한 재판에 대해서 3번까지는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이것을 삼심제도라고 하고 이건 공정한 재판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 되겠습니다. 우두머리란 1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총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삼심제도에서 살펴보면 1심이라고 해서 처음에 재판을 합니다. 이 1심을 시작할 때는 보통 가정법원이라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1심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항소라는 걸 합니다. 항소라고 해서 다음 재판에 가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2심에서 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2심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상고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넘어갈 때는 항소고요. 2심에서 3심이 넘어갈 때는 상고라고 합니다. 3심은 대법원에서 하는데 대법원은 우리나라에 한 군데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부터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서 법원에서 하는 일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얘기하는데 여기서 판사가 세모세모 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준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는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검사입니다. 여기 판사도 같은 옷을 입었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네모네모 씨를 폭행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 몇 년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이 내용이 있고요. 자, 땡땡시에서는 피해자에게 수리 비용을 보상하세요 라고 했고, 여기 지하철 시민이 어떤 시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우리 집이 부서졌어요 라고 이 시에게 배상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 준다. 이것도 법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재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세 가지 종류의 재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 두 번째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래서 검사 대 일반 민간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시민 대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과 서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걸 민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민사에서는요, 판결을 받고 서로가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 준 것만큼에 대한 배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형사, 얘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검사라고 우리 행정부에서 배웠었죠. 법무부에 있는 검찰청, 이 검사들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얼마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혹은 얼마만큼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것들이 형사입니다. 마지막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일을 대하는 거는요, 행정재판이라고 해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개인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법원의 모습인데요. 잘 보고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판사들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고 판결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검사가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변호인이 있고 피고인이 있고요. 변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이 어두워 피고인의 차가 미처 피해 학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증인,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인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방청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판사와 검사, 변호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서기라고 하고요. 검사는 이 피고인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감옥에 갇혀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은요, 재판에 가는 과정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고인,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혼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게 변호인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로는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여기 증인을 세워서 검사 측도 증인을 세울 수 있고 피고인 측도 증인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서로에게 좋은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내세우죠. 근데 증인은 그냥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방청객들이 있는 이유는 거의 모든 재판들은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방청객들이 관심이 있다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마지막에 나오는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얘는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복잡하냐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랑 법원과 연결돼서 나오지만 사실은 사법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완전 독립적인 기관이고요. 얘는 행정부에도 속하지 않고 입법부, 국회에도 속하지 않고 사법부에도 속하지 않아요. 완전 따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해서 3권 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헌법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거예요.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여기서 정해줍니다. 두 번째, 헌법은 함부로 고칠 수는 없어요.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는데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세 번째,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된다면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지위가 높은 공무원을 국회가 파면을 요구할 때 심판, 이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가 파면을 정부에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국회랑 정부는 원래 서로의 일에 간섭을 하거나 이걸 해라 말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가 이 파면을 요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승인을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물론 모든 일에 승인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도 재판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죠. 이 파면을 어떻게 했냐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한 결과 그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파면이 된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정당 해산 요구 시 결정하는 건데 이 정당 해산도 여러분들 뭐 민주당이라던가 미래통합당이라던가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이런 당들에 대해서 누가 해산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 해산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9명의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면을 요구했어요. 파면을 요구했는데 9명 중에 5명만 찬성을 했어요. 그럼 파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법부가 하는 일과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공부했습니다. 법원의 역할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법원에서 법을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법을 믿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3권 분립기관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